안녕하세요. 예. 자, 보자. 일단 지난주 했던 거 확인 학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많이 하셨죠? 안 하셨나요? 하셨죠? 예, 확인 한번 하고.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가 체계 잡기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대해서 체계도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획. 계획 부분은 제일 먼저 무슨 계획이죠? 국가 계획. 국가 계획은 누가 짜죠? 그렇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국가 계획을 짜고 난 뒤에 이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짜게 되는 그게 무슨 계획이죠? 오케이.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짜고 난 뒤에는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각각에 대한 도시를 짜면 되죠.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 중에서 그 도시 하나에 대해서 큰 틀을 짜는 계획이 뭐죠?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 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6가지인데 저는 5가지로 정리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5가지 정리하면 앞자 일단이 뭐죠? 용용지기도. 기억나시죠? 예. 그 용용지기도. 그러면 용이 뭐였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래서 원래는 법조문에 보면 이 용도 구역이라고 말이 안 나와 있고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입지 규제 제수구역은 별도로 돼 있죠. 이게 두 개로 돼 있는데 그 두 개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그냥 어차피 용도구역의 종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자 하고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 그리고 계획. 그 다음 기는요?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는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용용지기도 하고 꼭 기억하시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걸 오늘 또 계속 하겠지만은 실제로 숙제를 여러 번 하신다든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첫 주차, 1주차에 보면 체계 잡기 15개 체계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 받으셔 써가지고 쭉 푸시는데 그때 빈칸만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숙제라고 하는 것은 빈칸만 쓰면 이게 금방 끝날 수 있는데 꼭 빈칸 쓰면서 밑줄 끄면서 뭐죠? 문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여기는 지정과 변경이고 그다음 여기도 지정과 변경인데 이거는 설치나 정비나 개량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용용치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문장이 전체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앞자를 따는 거지 앞자만 딴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두 문자를 하는 이유는 즉 앞자를 따는 이유는 문장 전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래서 문장을 같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계획 부분이었고 그다음 이제 이용을 해야 되죠. 계획 한 부분을 이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이 있습니다. 공적 개발을 일컬어서 우리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크게 나눠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기억나시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다음 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 정비 사업. 이 3가지를 다 일컬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고 물론 각각의 하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하는 거 맞죠?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공적 개발이고 그다음 이제 사적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공적 개발은 뭐 받는 거죠? 인가.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인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개발 행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개발 행위라고 얘기하고 개발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받도록 하게끔 돼 있죠. 그때 허가를 받을 때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용이한 어떤 사항 때문에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구역이 두 가지가 있어. 오늘 한 개 더 배우게 되겠지만 첫 번째가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이 뭐였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이 안 됐는데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는 곳은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런 구역에다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도시군 관할구역 장애한테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설명드리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의 종류는 우리나라 국토는 전부 다 이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도, 관, 농, 자. 도가 뭐죠? 도시지역. 관은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은 농림지역. 그리고 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럼 다시 도시지역은 또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 상, 공, 록 이렇게 됩니다. 주가 주거지역, 상이 상업지역, 공이 공업지역, 록이 녹지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 생, 자, 자. 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녹자, 관계, 녹자, 관계. 그래서 보는 보존 녹지, 생은 생산 녹지, 자는 자연 녹지. 그리고 관리 지역도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이게 바로 보, 생, 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보존 관리, 생은 생산 관리, 개는 계획 관리. 그래서 위에는 녹지 부분이고 밑에는 관리 부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별하게 되고 오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종류를 또 더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의 종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구 방제는 취한 개보경이 특정 고도에도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을 입고 지킨다. 기억나시죠? 이게 종류. 그래서 방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의 용도지역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올 수 없어요. 그 한 개만 오기 때문에 그 한 개만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보완하려고 용도지구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용도구역 가지고 또 이 두 가지를 보완하고 근데 용도지구가 보완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어떤 색깔이에요? 보호하는 거. 안전에 대한 목적. 그 목적으로 지역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지구 하나만 가지고 불안하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또 하나 그 기능을 보완해 준 게 뭐죠?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은 주로 목적이 뭐냐면 제한하는 거. 제한하는 거. 그래서 보면 개발도 수시입. 그래서 개발은 뭐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좀 풀어주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뭘 배우냐면 각각에 대해서 결정권자를 배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지정하는 게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오늘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뭐 이렇게 숙제하고 하실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적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배우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 그다음 네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체계도였는데 체계도 할 때 광역도시계획은 제일 먼저 뭐부터 짜야 돼요? 광역계획권.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를 묶어줄 건지 그 광역계획권부터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도시가 다를 때 그때 관할구역은 도시가 다른 관할구역은 누가 짜죠? 국장이 짜고 같은 도 관할구역에 시하고 군이 있잖아요. 같은 도 관할구역은 누가 짜죠? 그렇죠. 도지사가 기본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되고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계획을 뭐 해야 돼? 수립해야죠. 수립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수립 절차. 그럼 수립 절차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죠? 기초조사. 기초조사 누가 해요? 수립권자.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기초조사는 수립권자가 합니다. 그러면
뭐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수리권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수리권자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 끝나고 난 뒤에 뭐 하죠? 공청회. 주민의 의견 듣는 거 공청회 개최.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립을 하게 될 때 수립권자가 누군지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먼저 시도입니다. 시도.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시하고 도를 걸쳐 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누가 수립하면 돼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 공동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도 관할 구역. 같은 도란 것은 시하고 군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면 돼요? 그렇죠. 시장하고 군수죠. 도지사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도지사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립이잖아요. 수립은 그 각각의 도시가 제일 잘 알아요. 위에 있는 자보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각각의 도시의 장이 제일 안다고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는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시도지사가 보통 그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뭐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3년을 초과했는데도 승인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국장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도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승인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면 3년 초과해서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하게 돼요? 도지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뭐 하죠? 요청합니다. 왜 요청해요?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위에 있는 국장이 누구랑? 시도지사와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는 것은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요청해요?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그럼 도지사와 어떻게 해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 요청한다는 건 어떻게 협의한 거예요? 안 하기로.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죠. 됐나요? 그리고 만약에 각각에 대한 도시군에 대해서 국가 계획을 하게 되면 누가 하게 되죠? 국장. 수립 기준은 누가 하죠? 국장. 항상 기준은 국장. 국가 계획도 국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수립권자 정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립자 정리하면 국장이 있고 시도지사 있고 그리고 시장 군수 있겠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하고 난 뒤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기 위한 절차가 있죠. 첫 번째 협의. 그렇죠? 협의입니다. 협의는 누가 하고 하죠? 행정기관의 장과. 그래서 국장이 되면 누구?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도지사가 되면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한 후에는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심의. 심의는 누가 하고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항상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바로 되는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 되면 중앙이 앞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지사는 뭐죠? 지방이 붙을 거고 그것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의와 심의를 끝내고 난 뒤에는 이제 승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그리고 시장 군수도 3년 이내에 승인 신청해야 되죠. 그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공동이 될 때는 위에 있는 자가, 공동이 될 때 위에 있는 자가 이것만 기억하셔도 거의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공고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 그러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을 한 경우는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지사도 승인권자니까. 그 다음에 도지사가 단독으로 한 경우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요? 그것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지사도 승인권자니까. 되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도지사 직접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을 가지고 보면 기공의협심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서 체계 잡기 네 번째까지 설명해 드렸고 오늘 체계 잡기 부분을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 3주차 때 이제 해야 될 게 국토계획법 한 개 체계 정도 빼고는 국토계획법은 다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3장 도시군 기본계획을 오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4장 도시군 관리계획 배우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총 3개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테마로 따지자면 여기 테마 하나 나오고 여기 테마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테마 하나 나오고 그래서 총 3개를 오늘 테마 할 겁니다. 3개 테마. 그럼 총 7개 테마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87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나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체계 잡기라고 해서 공법 체계 잡기 5번째 나와 있죠.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칠판에다가 띄우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칠판을 보시면서 개념을 이제 파악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책을 통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자, 먼저 한번 보죠. 광역도시계획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도시군 계획을 하면 되는데 도시군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이 큰 틀을 짜는 게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걸 지금부터 오늘 할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큰 틀을 짤 건데 자, 이거부터 기억하시죠.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될 게 이 개념이 흔들리면 어떻게 보면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그래서 수립을 할 때는 당연히 뭐냐면 원래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을 누가 제일 잘 알죠? 그 도시의 장이. 그러면 도시의 장이 당연히 뭐죠? 그 도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대해서 안 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도시는 그 도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은 몇 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이니까 각각의 도시는 각각의 도시가 장이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얘기.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광역일 때만 공동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나머지 각각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장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원래도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각각의 도시는 누가 했어요? 그 도시 장이 했어요. 근데 2개 도시를 묶어 쓰니까 연관해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된다 할 때 항상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고 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서. 왜냐면 공동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것은 그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계획은 누가 제일 잘 세운다고요? 그 도시군의 장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할 건데 여기서 여기가 도시였죠. 기억나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군이 뭐였다고요? 도시였어요. 그러면 각각의 도시는 각각의 장이 기본적으로 세운다고요. 공동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냐면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일 때는 이 2개 도시, 이 2개 도시, 이 2개 도시가 같이 공동으로 짰기 때문에 그 도시 각각에 대해서 누가 뭔가를 결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자가 뭐 해줬어요?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각각의 도시를 각각의 장이 짜고 있는 거죠. 그걸 위에 있는 자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자체인데. 권한을 줬는데. 근데 어디까지 권한을 줬냐면 2번째 서열까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준 거예요. 아직까지도 시하고 구는 결정권이 없는 게 누구 소속이니까? 도 관할 구역이니까. 그래서 뭔가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도시니까. 그런데 뭔가를 결정할 때는 누구 소속이니까? 도 관할 구역이니까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결정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나? 그거 하나만 안 헷갈리면 되는 겁니다. 아, 이 두 번째 서열은 위에가 어디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장들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서열 중에서 이건 도시가 아니니까 시군에 대한 도시는 도 관할구에 속하니까 아, 이쪽은 위에 있는 도지사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서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절대 헷갈릴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일 먼저 기본 계획은 큰 틀을 이제 짜야 되니까 큰 틀을 세우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수립. 됐나요? 즉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립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승인받으면 되죠. 승인받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구는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 결정을 못하니까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시도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는 특별자치도는 자기 도시는 자기가 짜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승인한 말을 쓰지 않고 뭐죠? 확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새롭게 확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립하고 난 뒤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가 나오냐면 확정이나 승인이란 말을 붙이게 돼요. 이게 큰 틀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간단해요.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특별시는 누가 수립해요? 특별시장이. 그리고 누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특별시장이. 그러니까 결정이라기보다는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는 누가 수립하나요? 광역시장이요. 그럼 누가 확정해요? 본인이 직접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대충 확정한 그게 아니고 아까 했죠. 협의하고 심의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스스로 확정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무조건 되겠지. 그건 아니라고.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누가 수립해요? 특별자치시장이. 그리고 누가 해요? 특별자치시장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는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을 하면 되고 누가요? 스스로가 확정하면 돼요. 그리고 도 관할구에 있는 시는 누가 수립하면 돼요? 시장이.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럼 시장이 수립하고 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도지사 소속이니까. 그리고 도에 있는 군은 누가 수립을 해요? 군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저렇게 간단한가? 왜? 기본이니까. 기본계획이니까 제일 심플해요. 관리계획이 조금 지저분해요. 왜? 안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구체적인 안에 맞춰서 뭔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큰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큰 틀을 짜는 광역도시계획은 왜 그렇게 복잡했을까? 두 개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요소가 많아지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간단하잖아요. 각각의 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도시의 장들이 수립을 하지만 그 수립을 할 때 어떤 기준은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짜면 됩니다 하는 기준은 잡아줘야 돼. 그 기준은 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잡아줘요.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우리 누구 얘기하죠? 국장. 그래서 수립 기준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구예요? 그렇죠. 국장입니다. 여기서 국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합니다. 이렇게. 펜도 바꿨어요. 임선 선생님이 선물해 줬어요.
예. 임성준 쌤이 선물해 줬다고. 예. 그래요. 선물해 줬어요. 예. 또 선물해 주는 것도 선물해 줬다 또 얘기해 줘야죠. 예, 이렇게 돼. 여기 보면 또는 나오죠. and가 아니에요. 즉 뭐냐면 각각에 대한 도시는 각각의 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특별자치도를 다른 도시의 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특별자치도를 물어보게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턱대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외워놓고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각각의 관할구역 하나만 얘기해서 하나만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는 거라고요. 이게 풀로 다 안 나와도 된다고. 또는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확정하고 승인인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서열의 장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 관할구역 소속이기 때문에 누가 해줘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립하고 확정하고 승인하는 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정리했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첫 번째,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립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는 거 맞죠? 그럼 수립 절차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럼요.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요. 광역도시계획에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조사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기초조사 누가 합니까? 오케이. 수립권자 누군데요?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특별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됐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는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말이 쫙 나오고 이걸 수립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기초조사 하고 난 뒤에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는 거 맞죠? 주민의 의견 어떻게 들어요? 공청회. 왜요? 큰 틀을 짜는 거니까. 구속적, 비구속적. 그래서 공청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큰 틀을 짜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올리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해야 돼요? 공람 또는 열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공청회 개최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돼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수립권자가 이렇게 되죠. 그럼 특별시장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하면 돼요? 특별시장이 광역시의회 가가지고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특별시에? 너무 당연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 아세요?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다. 아세요?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 있죠.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그 맷돌로 갈로 갔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 상황을 빗대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이가 없다 아세요? 한의원에 갔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 없다. 자 이렇게 돼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첫 번째 거는 확실해요. 두 번째 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광역시장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광역시. 나머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시장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어디 가면 돼요? 시의회 가야죠. 시에 가야지. 시에 가야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시의회가 있을 거잖아요. 시의회 가는 거예요. 군수는요? 군에 가야죠. 군에. 그럼 군에 가면 군의회가 있고 다 기초자치단체니까. 무사히세요? 여기는 기초, 이거는 광역자치.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에. 그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그 지문이 나와요. 출제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난 뒤에 그다음 뭐 하면 돼요?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 보세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88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나오고 가로 1번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수립권자 나오나요? 아, 그거 밑줄 하나 꺼놓으셔야 되죠. 우리가 했던 거 나옵니다.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 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수립에서 제외되는 게 있고 연계 수립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하는 순간 이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는 순간에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초과정에 해야 될 게 있고 기본과정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초과정 때 많은 걸 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면 공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초과정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큰 틀을 짜는 것만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거기다 살을 붙이면 돼요. 어디 가세요? 기본과정 가서. 그 다음부터 기본과정부터는 전부 다 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하는 체계가 총 몇 개라고요? 15개. 이거 말고 또 있는 없어요. 이 15개도 많은 거예요. 뭐 체계가 뭐 많을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솔직히 체계는 각각 법령마다 한 개씩밖에 없어요. 뭐 체계도 하는데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체계도예요. 무슨 그래서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 15개만 딱 체계만 알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앞으로 기본 과정 가고 그 다음에 뭐 심화 뭐 가면 전부 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살이 많다는 얘기지 체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는데 기초 과정에 하고 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 체계를 하신 분은 없어요. 어느 공법 선생님들도 기초 과정에는 용어만 해요, 그냥. 용어만 해요. 체계를 안 해요. 왜요? 체계를 하는 순간 학생들이 도망가니까. 그 정도로 체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습게 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능력보다 더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체계 보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월달 가서 체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월달에 체계도 하고 내용도 하고 용어까지 하니까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뼈대를 먼저 잡아놔야 이 살을 붙이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기초 과정 때 이 뼈대를 잡는 겁니다. 그래야 살을 붙이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개념이 또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지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188페이지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지금 할 게 아니고 1번만 보시면 되고 가로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나오나요? 수립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기준 나오죠. 아까 기준 누구? 그렇죠. 국장. 수립 기준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뭐한다?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온 거 기초조사 나오죠. 그 기초조사의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이 기억이 15회, 20회, 22회, 24회 4번이나 나왔어요. 기초조사 누가 한다고 나와요? 수립권자. 수립권자. 익숙한 게 나오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왜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 왜? 그렇죠. 국장이 수립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따라서 실시하는 토지의 어떤 토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활용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토지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정말 적정한지 그걸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토지 적성 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도시계획 할 때마다 좀 더 디테일이었죠. 왜 디테일이었냐면 이제 도시니까.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 세우고 나중에 개발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땅에다가 만약에 계획을 세웠을 때 개발하게 되면 혹시라도 재해에 의해서 이 땅이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취약한지 안 한지도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제 개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을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5년 이내에 아무데나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5년 이내에 받았으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뀐다고 해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이 계획 세운 게 혹시라도 계획 세운 내용 중에 부족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란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 개발할 때 문제가 되니까 5년마다 이게 정말 타당한지 재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광역도시계획은 정말 2개 이상의 도시를 큰 틀을 짠 거기 때문에 국가계획도 그렇고 그런 거 안 짭니다. 타당성 검토 안 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 도시는 뭐 한다고요?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이 기본 계획뿐만 아니고 무슨 계획도 관리 계획도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몇 년마다 한다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5년이 뭐하고 주기가 일치하죠? 대통령 선거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당이 조금 바뀐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그 계획이 또 틀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또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조금씩 바뀌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빨리 확정돼야 하는데 확정되지 못하고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외울 때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 선거 5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타당성 검토는 전부 다 몇 년? 5년마다요. 자, 그럼 보세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내가 5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할 때 기초조사 이런 거 다 다시금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기초조사를 5년 이내에 한 번 했다고요. 했으면 타당성 검토한다고 해서 다시 해야 돼요? 그건 안 해도 된다고. 기초조사라는 것은 정말 복잡한, 이거하고 달라요. 공청회 하루 개최하는 거 틀리다고. 이건 전체인 걸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한 번 했다고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더라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 27일 30일이 2번 나왔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언제부터? 입안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뭘 했다면? 토지 적성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에 대해서 취약한 분석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실시한 경우 등 됐나요? 등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들어요. 무슨 질문이 들어요? 좀 이상한 거 하나 없어요?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입안이 아니고 뭐예요? 수립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입안일로부터 나왔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부터 입안이라는 그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죠.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많은 말이 생략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확정 승인까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입안을 할 때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냥.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아무 말 없다가 뭐죠? 입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느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법조문이 이래요 지금. 왜 똑바로 안 썼느냐? 저한테 그 얘기하시면 안 되고 법조문이 이렇다고. 근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한 것과 글을 옮기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가장 얘기한 거예요. 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할 때부터 그 얘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9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이것도 15회, 20회, 22회, 24회 4번 나왔어요. 뭐 나온다고요? 공청회 개최. 똑같죠. 뭐 공청회 개최.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 들으면 돼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뭐 나와요? 타당성 검토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거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수립 부분에 대한 절차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24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선지가 지금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지금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4번, 5번은 아직 풀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4번, 5번은 언제 나오느냐?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 그때 이제 4번, 5번이 나오겠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 틀려요? 틀려요? 진짜요? 예,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거 하면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맞다고 그러냐면 도시공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행과 다르다. 그럼 국장이 결정하면 되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도시공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이 다른다고 얘기했죠. 국장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광역도시계획 내에서 국장이 하는 역할도 있죠. 근데 이거는 미리 계획이란 건 전체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이 관여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1번 부분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부분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뭐도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된다. 2번은 맞아요, 틀려요? 2번은 딱 보이죠? 2번 딱 보이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개최해야죠. 개최해야죠.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광역시장이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하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면 되죠.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 국장한테 받는 게 아니고 광역시장이 직접 확정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립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확정이나 승인받기 위한 절차라는데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뭘까요? 협의. 그럼 협의는 누가 하고 한다고요? 행정기관. 행정기관 장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이제 확정,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고.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89페이지 보세요. 189페이지에 가로 3번에 도시공 기본계획의 확정 절차 나오죠. 협의하고 뭐 나와요? 심의 나오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확정하고 승인 나오는데 기억하고 니은 묶어서 별표해서 봐주셔야 돼요. 15회, 19회, 22회, 24회, 31회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확정, 니은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얘기가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듣고 집에 가서 지금 체크한 거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도시공 기본 계획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 앞자 따서 기공의협심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도시공 기본 계획.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30일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공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예요? 틀린 것은 세계 선지입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뭐 했다고요? 했다고. 그럼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맞잖아요.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요?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가야 되는데 어디 지방? 시에 가면 되지. 시의회 가면 되고 군수는요? 군에 가면 되지. 군의회 가면 되지.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안 당황했나?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맞아요, 틀려요? 3번 시장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다고 돼 있죠.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가 동급이에요? 동급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죠? 도지사가 깜짝 놀래요. 야, 뭐야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죠.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한 후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지사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약간 교묘하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면 4번하고 5번 몰라도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가서요. 5개 선지를 퍼펙트하게 다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고 몇 개 선지만 알아도 답을 맞추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전체 법령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몇 개 법령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는 걸 확실하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장을 주로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첫 시간에 했던 거 정리 한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법 체계잡기 5번째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기본계획 체계도입니다. 제일 먼저 무슨 절차? 수립 절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초조사. 그 다음 공청회. 그 다음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수립을 합니다. 그때 수립을 하게 될 때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그렇죠. 국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을 하게 되는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난 뒤에 이제 확정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뭐죠? 협의. 그 다음 심의. 하고 난 뒤에 확정 승인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건 누가? 그렇죠. 스스로 직접 확정하게 돼 있고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공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 딱 전체적으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